저는 오늘 YGS를 하게 된 최수진이고요. 제가 줌 이렇게 인상으로 나의 Y를 말하기는 처음이어서 너무너무 떨립니다. 자, YGS를 준비하면서 아무래도 저도 저의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길지 않은 40년 인생이지만 그래도 돌아봤더니 10대에는 그냥 그저 평범한 아이였어요. 특출나게 뭔가 잘하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못하지도 않은 그저 그런 정말 정말 평범한 아이였는데 중2 때 이제 하고 싶은 꿈이 생겼죠.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방법을 찾게 되고 그러다가 대학을 진학을 하면서 원 없이 놀았던 만큼 또 하고 싶었던 공부를 시작했을 때는 정말 너무 즐겁게 재밌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 4년 동안에 '아 공부가 이렇게 재밌구나.'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마 느꼈던 시기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하면서 졸업을 하고 근데 제가 일을 바로 시작하고 나면 이때는 사범대생들은 대부분 임용을 준비를 많이 해요, 임용고시를. 근데 저는 임용이 아니라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제 출산과 육아를 겪으면서 혼자 이제 아이를 키웠어요. 왜냐하면 양가 부모님 다 멀리 계셨고 그리고 또 배운 것들이 있다 보니 내 아이는 내가 그래 못해도 3-4년은 내가 키워야지 엄마가 키워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키우는 게 맞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아이를 키우면서 살았고 당시에 남편은 직업 군인이었어요. 장교로 직업 군인으로 지내다 보니까 생활상에 그렇게 어려움이나 그런 건 없었어요. 뭐 풍족하게 막 지내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래서 좀 평범하게 지냈는데 남편이 전역을 함과 동시에 이제 생각 계획했 계획을 가지고 전역을 했지만 사회에 나왔을 때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죠.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게 없더라고요. 그 와중에 저도 일을 시작하게 되고 그러면서 둘째를 갖게 되니까 또 일을 그만두게 되고 출산과 육아를 해야 되니까. 그 와중에 가장 큰 힘든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남편도 그 당시에는 이제 본인이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았고, 일자리를 찾았지만 그 당시 건설업 쪽의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부도나는 회사들도 엄청 많았고, 남편의 회사 역시 그런 경우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월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하면서 이렇게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시절을 보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때 정말 지금 생각하면은 참 아이러니한데, 어린이집을 보내고 이런 여러 가지 좀 지원을 받거나 혜택을 받을 수 없을까라는 생각에 뭐 찾아봤겠죠. 근데 당시에 저희 명의의 아파트가 있고 부동산이 있고 그래도 비싸진 않지만 자동차가 한 대 쓰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자산으로 잡혀서 어느 한 군데 해당되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너무 아이러니한 거는 저는 당장에 써야 될 현금이 없었거든요. 매달 매달 나가야 되는 고정 지출은 있는데 그 현금이 현금화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상황이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 와중에 남편도 이제 돌파구를 찾고자 창업이나 자영업 쪽을 생각하게 됐고 그래서 저도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 봐라. 뭐가 됐든 이 지금보다 낫겠지. 뭐 나쁘겠어?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 봐라." 했더니 그러던 와중에 이제 그 말을 하게 된 계기가 고때 이 아이들이 이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큰 계기는 그거였어요. 저 큰아이가 어 31가지 맛을 판다는 저 아이스크림 전문점. 그곳에 가서 나도 엄마 저 사람들처럼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라고 했는데 그 동그란 한 스쿱짜리에 3,000원이 채 안 되는 금액의 그 아이스크림을 가격을 나는 아니까. 근데 그거를 사 주기가 참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3,000원 얼마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3,000원이 채 안 되는 그 금액이 너무너무 고민스러웠거든요. 그러면서 아이한테는 "엄마가 지금 현금이 이렇게 없어서 부족해서 안 되니 우리 동네 슈퍼 가서 500 원짜리 아이스크림 사 먹자." 그러고 했는데 아이는 참 그래도 고맙게도 "알겠어." 그러고 이제 간 거죠. 그러면서 그 '자영업을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 '혹시라도 안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나름의 그래도 계획도 방편도 마련했다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우리한테는 사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법정 소송까지 갔고
소송에서 이제 손해배상을 받아라는 판결문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있다라고 확인되지 않으니까 실제적으로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었어요. 그러니 그동안에 졌던 그런 억대의 빚을 저희가 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5년이라는 회생 절차를 거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시기 동안 이 아이들은 저렇게 크고, 근데 너무 감사하게 저 얼마 안 되는 크리스마스 날 저 몇 개 안 되는 접시를 가지고도 아이들이 참 해맑게 먹는 모습이 너무 가슴 아픈 사진이에요, 저는. 아이들은 저 때가 참 그래도 재밌었다고는 하지만 저한테 너무 가슴 아픈 사진들. 그래서 자영업도 내가 할 게 못 된다. 정말 내가 하던 일을 하는 게 제일 낫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일을 시작하면서 전공을 살려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5년, 6년 이상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이너스였던 삶에서 이제 제로로, 회생이 끝나면서 제로로 갈까 했는데 그 역시도 아니더라고요. 이사를 하게 되고 아이들도 크면서 학업 비용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 마이너스와 제로 사이 어딘가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불과 2-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조금씩 가게 되는 상황이. 저축이란 것도 조금씩 하게 되고 집도 조금 넓혀가게 되고 그랬었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제가 네트를 처음 경험하게 되죠. 아는 지인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시댁 가족으로부터 네트를 처음 경험하게 됐는데 그때는 좀 많이 고민스러웠어.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꾸 하라고 하는데 어 3년, 5년만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하면 그쪽에서 말하는 시스템이란 것에 확실히 몸을 담아서 완전히 몰입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하니 어 고민하다가 일을 그만두고 완전히 몰입을 한번 해 보래요. 그래서 일을 그만뒀죠. 마침 코로나 상황이었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집에 들어오면은 10시 가까이 되는 10시가 넘는 그 생활 1년 반 정도 하게 돼요. 근데 결국 저는 거길 그만두고 나오게 되죠. 왜냐면 그런 시스템을 처음 접하는 네트는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딜 가도 다 똑같이. 정말 내가 적응을 해서 내가 해야지. 하지만 결과적으로 저한테 플러스된 부분들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오히려 마이너스. 음. 가정의 분위기도 그렇고 아이들을 케어하는 부분도 그렇고 금전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 시간적인 부분은 더 있고요. 그러다 보니 더는 못하겠다, 본업을 하겠다, 그리고 그만두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본업을 해야 되지라고 생각을 하던 찰나에 그 전사에 계셨던 형제 라인의 사장님을 통해서 제가 주네스를 접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분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은 그거였어요. 제대로 된 네트워크를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 제가 그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걸 그만두고 나오면서. 네트가 이런 거라면 나는 2번 다시 네트 안 합니다. 근데 이게 아니고 정말 제대로 된 네트는 이런 거다라고 알려준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거기서 말하는 성공이란 걸 할 때까지 나를 도와주는, 옆에서 붙잡고 정말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한 번은 다시 생각해 볼 것 같다라는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사람이 있다. 제대로 한번 알아보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네스 일단 등록은 하게 됐어. 어쨌든 저한테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분이 저는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한테는 많이 잘 통하는 서로 공감을 많이 하는 그러다 보니 내가 만약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이 하나로 인해서 이분한테 도움이 된다면 나는 그것만으로도 괜찮다라는 마음을 시작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래서 제품도 솔직히 뜯진 않았었어요, 초반에. 그런데 어 이야기를 등록을 하고 나서 한 3주가 지나고 나서부터 알아보게 하시더라고요, 공부를. 강의를 이렇게 앞에 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떨결에 정말 알아보게 되고 그래서 주네스를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저한테 중요했던 건 왜 주네스를 하냐가 아니라 왜 네트를 해야 되냐는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의 이런 와이를 들으면서 또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아, 그렇지, 그렇지. 네트가 필요하지. 그런데 그게 저한테 와닿지가 않았어요. 나한테 왜 여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정립이 되지가 않았어요. 저조차도 그런데 제 주변의 상황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했던 말들은 네가 왜 네트를 해? 였어요. 예.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다단계를 네가 왜 해라고 했었어요.
저도 다단계 네트워크 똑같다 생각을 했었고. 근데 그 나의 Y를 찾는 거에 있어서 꽤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Y 주네스는 그전에 이미 네트를 해야 되는 이유를 정립하기 이전에 이미 주네스에 대한 부분은 정립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 네트를 해야 되는 Y 네트가 더 어, 오랜 시간이 걸렸었어요. 근데 Y 네트를 해야 되는 이유를 찾고 찾으면 근본적인 거는 돈이더라고요. 앞서 그런 시기들을 겪으면서 자영업도 해봤고 일을 하면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도 급여를 받아봤지만 결국에는 내가 그것에 내 시간과 노력을 올인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돈이었죠. 그리고 특히나 자영업은 더 하더라고요. 자는 시간 빼고 나머지 모든 시간들은 그곳에 올인해야 돼요. 다른 일을 보다가도 전화가 오고 뭐가 오면은 달려가서 해결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 생활이 더 없는 거예요. 근데 네트는 내가 지금 당장 그렇게 일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일이 아니라 내가 70이 먹고 80이 먹고 지금 140까지 산다는데 그때까지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지는 않아요. 체력상.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금 현재의 삶이 아니라 내 5년 뒤, 10년 뒤의 삶을 생각했을 때는 인쇄술기란 게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유명한 작곡가나 작사가나 뭐 가수들처럼 그런 재능도 없고 베스트셀러를 만들어내는 그런 작가들처럼 그런 재능도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특출나게 뭔가 잘하지 않는 일반인인 내가 인쇄수익이란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은 네트였던 거예요. 그런데 왜 주네스가 그러면? 다들 아실 거예요. 주네스가 한 나라에서도 회사를 창업을 해서 넓혀 나가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과 그런 들죠. 그런데 주네스는 이미 시작부터 한 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를 무대로 다 펼쳐놨어요. 어느 곳에 가서 사업을 하더라도 그 사업자 한 명 한 명 개개인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누구나 시작을 하겠다고 하면 누구나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회사였던 거죠. 그러니 회사가 괜찮아 튼튼해 이런 말은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지도 하나로 그건 다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닐까요? 그리고 제품 요즘 분들은 네트 제품 좋지라는 이야기들 하세요. 그래 제품은 좋지 네트들 하지만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냐라는 질문도 많이들 하세요. 아시는 것처럼 주네스는 항노화, 안티에이징, 이제 영노화라는 단어를 쓰죠. 그거에 전문화된 제품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제품들이 또 각각의 하나만 써도 너무너무 좋은 효능을 갖고 있지만 두 가지, 세 가지를 같이 썼을 때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제품군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대표적인 공인된 인증기관에서 제품이 유해한지 무해한지 어떤 원료를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곳에서 만들어졌는지 다 인증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 대고 이게 좋다 나쁘다를 말하는 건 좀 어리석은 짓 같아요. 그리고 사진 제가 직접 체험을 해봤잖아요. 어, 보시는 분들 보셨을 거고 처음 보셨던 분들이 이제 깜짝 놀라셨을 거고 네. 어, 왼, 왼쪽의 사진의 모습에서 왜 오른쪽의 사진의 모습으로 바뀔 때 저는 그 사이에 제가 다이어트를 40년을 살면서 청소년 시기 빼더라도 20년 이상을 다이어트를 안 해봤겠어요. 근데 다이어트 살을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요요 현상 아마 누구나 한번 다 겪으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주네스를 시작하고 주네스 제품으로만 그리고 식단과 운동을 하면서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내가 제품에 대한 확신은 있죠. 그러니 제품에 대한 부분도 문제될 게 없어요. 그리고 보상. 아무리 제품이 좋고 회사가 좋다 하더라도 이게 나한테 경제적인 자유를 가져다 줄 수 있지 않다면 못하겠죠. 근데 얼만큼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나에게 수익이 들어올 것이며 내가 얼마나 확장시킬 수 있는지 제한된 곳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얼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확장을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확인을 해봐야죠.
주네스는 아시는 것처럼 6가지의 보상 플랜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에 다 뭐 네트마다 뭐 바이너리다, 유니레벨이다, 브레이크 어웨이다 이런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네스는 각각의 방법들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고려해서 장점만을 취해서 만들 수 있는 최상의 보상 플랜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창립 이래 2009년에 창립된 이후에 지금까지 보상 플랜이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어요. 풀보너스 다이아몬드들에게만 지급되던 것이 루비 이상으로 좀 더 확장된 거. 그것 말고는 어느 한 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보상이. 그것만으로도 잘 만들어진 보상이다. 왜? 창립자분들이 그 이력에 봤을 때 19년간 그런 백오피스를 제공한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겠어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만든 보상이기 때문에 너무나 합리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2018년 기록이에요. 창립 이래 한 9년 정도 됐죠. 그러면서 세계에 있는 네트와 코인이나 이런 모든 기업들 중에서 기업을 일을 하는 사업가들 중에서 1위를 하신 분이 주네스 사업자예요. 그런데 10위 안에 1위부터 10위 안에 10위에 주네스 사업자가 또 있어요. 2명인 거예요. 어, 굴지에 50년, 60년 된 회사들도 있지만 그 회사들하고 견주어 봤을 때 상위 고소득자를 2명이나 배출해 냈고 그만큼의 인컴을 줬다는 얘기는 회사가 그만큼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2002년에는 아까 10위에 계셨던 사업자분이 8위로 올라가셨어요. 근데 인컴은 2배로 늘었어요. 불과 4년 만에. 그쵸? 이것만 봐서도 회사도 제품도 보상도 얼마나 탄탄한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등록을 하면서부터 2022년 8월 지지난달까지 이렇게 성장을 해왔어요. 직급이란 것을 해보고 승급이란 걸 가는데 제이드에서 펄까지 가는데 꽤 많은 시간을 걸렸어요. 왜냐하면 나의 Y를 찾아야 되니까. 그것을 정립해가는 시간들이 그렇게 많이 보냈어요. 그런데 펄에서 사파이어 갈 때까지 불과 1개월 정도 걸렸죠. 정립을 하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가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결심이 서고 Y를 찾다 보니까 조금 빨라진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그 헤매던 시기에 나의 Y를 정립하던 시기에 다른 사장님들은 막 성장해 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더 이렇게 심적으로 주눅이 들게 되죠. 왜냐하면 저분들은 저렇게 성장해 가고 잘 나가는데 나는 그에 반해서 너무 머물러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혼자 정말 고민을 너무 많이 하고 그때도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솔직히 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주변이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 상황이 나아지는 것도 없어요. 그러면 나만 바뀌면 되거든요. 내가 해야 되겠다는 Y를 찾았으면 그냥 하면 돼요. 그리고 시선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내 삶의 모습들을 바꾸고 내 삶을 어떻게 꾸려 나갈지에 대한 계획을 바꾸면 주변 상황들도 그렇게 달라지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의 계획에 맞게 달라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나의 Y를 찾고 하기로 했다면 정말 멈추지 않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넘어질 때도 있고 자빠져서 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어요. 근데 일어나면 되잖아요. 물론 뭐 당장 벌떡 일어날 수도 있지만 조금 아프다, 힘들다, 잠깐 쉬었다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지 않고 한다면 분명 내가 원하는 목표를 내가 원하는 곳까지 도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했던 것들 그래도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꾸준히 했던 흔적들이에요. 이런 흔적들이 있고 이런 기회를 저한테도 주셨고 할 수 있다고 응원해 주셨던 많은 분들이 계셨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다른 것보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런 분들과. 그것도 굉장한 복인 거죠. 음. 그래서 제 목표는 100일이 채 안 남았어요. 사파이어 엘리트까지 일단 찍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 노트북에 있는 부분이에요.
제 노트북에 이렇게 꿈이라 말해 놓고 건드리지 않으면 계속 개꿈이다라는 문구를 봤는데 제가 이거를 계속 보고 있다가 최근에 SNS를 하면서 다른 타사의 사업자분의 피드에 올린 글을 보고 참 와닿는 부분이 있었어요. 쉽다의 삶에서 했다의 삶까지. 지금은 저도 아직 쉽다의 삶이에요. 이사 가고 싶다, 더 넓은 집을 하고 싶다, 아이들한테 뭔가를 해주고 싶다, 나도 뭔가를 하고 싶다. 아직 이루지 못했고. 근데 그것을 내가 이렇게 차곡차곡 열심히 해 나감으로써 나 이렇게 했어. 내가 하고 싶다 했던 것들 이만큼 하고 있는 중이야. 그리고 나 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삶까지. 그까지 저는 네트를 놓지 않고 할 겁니다. 그것이 주네스고요. 네, 참 두서없고 지만 어쨌든 제가 준비한 Y 네트는 여기까지였습니다. 함께 많이 공감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